이번 오디오북은 생명 시스템에서 물질 대사와 생체 촉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서 생체 촉매의 역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생체 촉매를 이용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생명 시스템 내에서 물질 대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단원 1. 화학 반응과 촉매. 화학 반응이란 물질 그 자체가 화학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재배치가 일어나며 화학 결합이 일부 파괴되고 또한 일부 생성됩니다. 이때 반응하는 물질을 반응물질이라 하고 반응에 의해 생긴 물질을 생성물질이라 합니다. 화학 반응은 에너지의 변화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느리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데요. 반응열의 크기는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결합의 형성이나 해제로 인해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될 수 있는데요. 화학 반응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화학방 정식의 형태나 일어나는 반응과 위치에 따라 일어납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와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촉매가 있습니다. 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중간 단계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촉매는 반응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단원 2. 물질 대사와 생체 촉매.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외부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여 생활 에너지를 얻거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화학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생물체가 자신의 생명 활동을 위해 물질을 흡수하고 일으키는 모든 물질의 변화를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체들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생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 물질을 흡수하죠. 그리고 그 흡수한 물질로 생물들 나름대로 분해하거나 합성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은 노폐물들을 배출하죠.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물질들의 변화와 이동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비교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으로 에너지가 흡수되어 생성물에 저장되므로 흡열 반응이며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큽니다. 세포는 동화작용을 통해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데요.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이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인데요. 반응물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발열 반응이며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작습니다. 세포는 이화작용을 통해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세포 호흡이나 소화가 이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육을 사용하여 운동하고 무언가를 생각하며 생장하는 것과 같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질 대사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37도 정도의 낮은 온도와 대기압에서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 에너지가 소량씩 방출되거나 흡수되고 주로 세포 호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생체 촉매란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로 흔히 효소라고 하며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데요.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를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요. 효소의 활성 부위에 들어맞는 반응물만 효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을 촉진하는데요. 효소와 반응물이 결합하여 반응이 일어난 후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어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다시 반응을 촉매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반응 전후에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고 생성물과 분리된 후 다시 반응에 참여하는데요. 이것이 효소의 작용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기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질이란 효소와 작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생물체 내에서 대부분의 반응은 느리게 일어나죠. 이때 효소가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 또한 자신과 관계없는 분자와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효소와 기질의 반응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반응이 소화작용입니다. 기질에 대해 배웠으니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효소기질복합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효소기질복합체는 줄여서 ES복합체로 표기합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효소가 기질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복합체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의 형태에 의해 기질 특이성이 선택, 결정되어 맞물려 있다는 의미에서 키엘락 모델로도 불립니다.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작용의 촉매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두 반응물이 서로의 반발력에 의해 접근이 쉽지 않을 때 반발력을 최소화하여 접근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기질복합체입니다. 물질의 활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높인 후 효소와 반응 생성물로 분리되며 화학 반응이 완료됩니다. 소단원 3. 생명현상에서 효소의 역할. 사람의 몸속에서 발견된 효소의 종류만 무려 2,700여 가지에 이르지만 각 효소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효소가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효소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고기를 연하게 하는 연육제, 식혜나 발효식품에서도 효소가 활용되고 의학 분야에서는 요검사지나 혈당 측정기, 소화제, 혈전용해제에서 효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원의 핵심. 생명 시스템 내에서 물질 대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물질 대사와 생체 촉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체온 정도의 온도인 37도에서 빠르게 일어난다. 효소의 작용 원리.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한다. 효소의 특성.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으며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된 후 다시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 효소와 생명현상. 효소는 영양소의 소화, 생장, 혈액응고, 해독 작용 등 다양한 반응에 관여한다.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오디오북에서 이어집니다.